이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은 제3지대 동력을 더 키우는 측면도 있습니다. 이낙연과 이준석 두 사람의 연대, 이른바 가운데 글자를 따서 낙준연대 이렇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. 하지만 아직은 파급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 이유가 뭔지 홍현주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자, 홍 기자, 이낙연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죠.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 오늘 만났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전화를 걸어서 성사된 이상민 의원과의 회동 오늘 3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. 만남에 앞서 이상민 의원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에 합류할 사람들을 20명 이상으로 찾는 것 같다면서 교섭단체 수준의 지역정당을 고심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. 예, 20명 이상이요. 예, 상당히 많은 의원 수인데. 자, 그런데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게 된다고 하면 누가 합류할지 이게 관심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일단 서른 등 친낙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 탈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민주당 대표와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 전 대표가 반 이재명만을 이유로 탈당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다는 거죠. 실제 이낙연계 의원들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장악력도 예전만 좀 못한 분위기입니다. 비명계도 아직은 탈당보다는 당내 혁신을 요구하면서 공천을 받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. 다만 이 공천 국면에서 비명계가 대거 낙마하게 된다면 이낙연 신당 파급력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20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연대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? 네,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오는 27일까지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탈당하겠다. 아예 시한까지 제시를 했죠. 다만 여권 주류 반응은 잠잠하고 측근인 이 천아용인조차 좀 명확히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결국 이준석의 나홀로 신당은 비명계 신당에 흡수될 거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 공천 국면에서 탈락자를 흡수할 경우 입지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다만 이준석과 이낙연, 거대 양당 대표를 맡았던 두 사람이 한 당을 차린다고 해도 정치적인 교집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결합력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편입니다. 그래서 낙준연대가 아니라 낙선연대다. 낙석을 주의해야 하는 신세가 될 거다라고 평가절하하는 반응도 있습니다. 예, 뭐 제3당이 과거 총선에서도 이렇게 성공한 전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 힘으로 이 3지대를 만들어갈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과거 사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과거의 경우 이 1996년에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이나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처럼 지역 기반이 분명했던 경우를 빼고는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. 다만 수도권의 이 표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양당은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신당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.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도 신당에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. 현재 민주당 친명 주류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선거 제도에서 활용했던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권역별 득표율을 합산하는 제도로 가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정당 득표율이 7%를 넘겨야 비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경우 신당 창당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. 예,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. 다만 이제 여야가 혁신에 실패한다면은 이런 제3지대 공간이 좀 넓어질 수도 있겠죠.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.